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 4.7 재보궐선거 이야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곡동 생태탕집, 이 단어가 선거 막판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네. 오늘 원래 이 아들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했습니다. 네. 악플에 시달리고 신분이 노출되면 해코지를 당할까 걱정된다며 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한 건데요. 당초 생태탕집 아들은 당시 오세훈 후보를 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업체로 가져가 결제 내역까지 모두 받아오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취소했지만 대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또 오세훈 후보를 당시에 시장이었죠. 봤다고 주장을 하던데요. 네, 지난 2일에 이어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 후보를 분명히 봤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16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거보다는 말발굽이 조금 크더라고요. 네, 하체가 길어서 상당히 매력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들은 또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머니가 공격받아 화가 나서 다시 인터뷰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이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생떼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대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16년 전에는 뭐 학생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학교에 안 가고 왜 거기 있었을까? 뭐 이런 또 의구심들도 네, 그런 뭐 나오고. 네티즌들의 뭐 있긴 있죠. 예.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여야 정치권도 당연히 뭐 공방을 주고받았겠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김대엽이 생각난다고 밝혔는데요. 네, 2002년 대선이죠.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인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킨 그 김대엽 씨를 소환한 겁니다. 16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냐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끝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사법적으로 걸러질 텐데 박영선 후보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생태탕집 주인에 대한 흑색 선정과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양심 선언자에 대한 겁박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하는 시민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며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양심 정언자에 대한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생태탕집 가족들에 대해 경찰이 안전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생태탕집 아들이 출마했냐며 코미디를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부터 코로나19 기본 방역 수칙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계도 기간이 그렇죠. 어제로 네. 끝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논란이 됐던 그 김어준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과태료 내고 했다고 하던데. 네, 그 건 같은 경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요? 예,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김어준 씨에게 과태료 처분해달라는 시민단체 진정서를 접수하고 29일까지 처리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최종 판단은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사람마다 다르냐, 김어준은 과태료 안 냈는데 일반 국민은 내야 하냐는 등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야말로 SOS를 쳤던데, 네. 정의당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네, 답변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대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순 거절이 아닌 염치가 없다며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좀 있는데요. 정의당은 지난해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적극 추진했었죠. 네. 당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었던 박 후보가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라며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한 겁니다. 네. 하긴 지난번엔 또 선거법 때 개정안 같이 나서면서 같이 모아서 힘을 합했었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팽당했다는 말까지 있었으니까 좀 억울하기는 할 겁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영선 후보의 심정을 가장 잘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박 후보의 심정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해도 안 되는 좌절과 외로움을 언급했는데요. 사실 나 전 의원은 2011년 오세훈 시장의 사태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했었죠.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을 향한 역풍을 고스란히 맞고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고 이번에는 당내 경선에서 오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네. 10년 전과는 정반대인 상황에서 박 후보를 위로하는 듯한 말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 전 의원은 질 때 지더라도 의연한 모습으로 장렬히 패배하는 모습이 정치인 박영선의 상당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위로 같긴 한데 이렇게 위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전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